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단행된 개각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인 평가 어떻습니까? 일단 유튜브 논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실세 차관과 책임 장관 이 키워드도 좀 있습니다. 네. 유튜브 논란부터 보면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 논란을 좀 의식한 듯 비공개 처리가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김 후보자의 경우 어제 여기서 뭐 장윤선 기자와 좀 많이 다뤘으니까요. 일단 뭐 용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사청문회가 없는 자리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유튜브 논란에 휩싸였는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군인들이야 코로나로 죽어나가든 말든 마스크를 벗겨서 실험해 보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되게 자극적인 발언을 써서 사실 네.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또 굉장히 많았어요. 50만이 넘더라고요. 네. 예. 또 중국 공산당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도 해서 또 논란이 됐고 과격한 발언과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점 이 부분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차관급이니까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아도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들 교육을 총괄하는 또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교육을 해야 하는 총괄해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편향된 시각. 그래서 어제 그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아니 이런 사람이 저 자리에 앉으면 가짜 뉴스로 교육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구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문제가 네.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거 그냥 일반 극우 유튜버랑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세월호 유족, 이태원 유족이 들었으면은 얼마나 더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요? 민주당 지적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예 극우 유튜버 내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인사를 두고서 남북 대결을 주장하는 통일부 장관 지명자, BBK 사건을 덮은 정치 검사 출신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자, 음모론을 쏟아낸 극우 유튜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극우 유튜버 내각의 일단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지금 이 사안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통일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김채환 내정자의 경우에는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 또 교육과 소통이 능한 사람을 찾았고 거기엔 합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도 그렇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국가 세력 발언도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극우적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대통령 인사에 이런 어떤 극우적 성향을 띠는 인사가 오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행사 주관 단체, 네.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그 단체의 성격 등을 좀 고려해서 봐달라.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이런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측 진영에 있는 분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내 편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뭐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대구 서문시장 가는 걸 좋아한다. 힘 받으러 간다. 뭐 지지자들이 많을 테니까요. 또 최근에 행사도 어떤 대통령이 응원을 받기 위해서 뭐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어떤 지지를 호소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진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는
반대 또는 비판의 의견이 또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지 좀 성찰을 통한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발언만 봐도 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 고위 공무원들을 교육한다.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볼게요. 이번에 차관으로 예. 간 사람들 중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임명 발표가 있은 뒤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권 카르텔을 보면 주저하지 말라. 맞서 싸워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유독 자주 듣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 말을 전했거든요. 이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토와 해양, 환경, 과기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며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모든 분야에서 뭐 이권 카르텔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기자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문재인 정부로 치면은 적폐청산이랑 같은 말로 쓰는 거 아니냐. 그럴 사안마다 정도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반대로 보면은 각 부처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철학을 잘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비서관들이 내려가서 이권 카르텔과 싸워라 이런 지시처럼 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이권 카르텔이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국정 드라이브를 좀 걸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떤 게 정말 효과적이었는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소야다의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단연 협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메시지는 인사로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번에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담은 인사를 했구나라는 걸 야당이 느끼면 또 협치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대거 전진 배치된 거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책임 장관제랑은 맞습니다. 또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러니까 인사권은 또 장관한테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네. 공무원들 움직이려면 인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차관들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임무를 받고 왔으니까 일단 대통령의 지지를 얻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실세형 차관이다, 장관은 허수아비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장관을 교체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차관은 차 타라고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장관이 가지 않는 자리 그런 여기저기 뭐 대체로 가면서 업무를 채워야 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건데 이번에는 실세형 차관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차관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건 공직기강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혁을 위한 전진 배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더더욱 장관을 임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게 전공법인 거죠. 그러니까 장관도 허수아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쵸. 인사청문회도 그러면 또 허수아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안 거치니까.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어떤 전국의 주도권이 야당에게 넘어가는 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 계산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방통위원장하고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인사에서 빠졌잖아요.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다른 자리까지 좀 확대해서 보면은 과연 장관 임명할 자리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국정 동력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여파로 4개월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가 돼 있습니다. 네.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최근 논란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수능 논란 수험생 계속 혼란 겪고 있죠. 예. 여기에 교육부 국장이 경질이 됐고 교육과정 평가 원장이 물러났습니다. 장관은 어떤 책임을 졌죠? 그럴까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노동, 교육, 연금 이 3대 개혁 강조하고 있는데 장관 교체만큼 국정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이슈가 있냐. 물론 지켜봐야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책임 장관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차관 정치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네. 나오고 있는데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취재 파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